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를 꼽자면 저는 단연 콜 파머를 꼽고 싶습니다. 시티 유스 출신에서 첼시로 이적해 정말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줬었죠. 이때 당시 파머의 모습을 정확하게 짚어줬던 표현이 City's boy is Chelsea's man. 시티의 소년이 첼시의 남자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시티에서도 번뜩이는 재능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이토록 빠른 기간에 B클럽의 핵심 중 핵심이 될 거라 예상한 분은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23-24 시즌 파머는 22골로 리그 전체 득점 순위 2위, 어시스트 11개로 리그 2위, 이 두 수치를 합친 합상 공격 포인트 부문에선 홀란을 제치고 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파머는 지난 시즌 정말 눈에 띄는 좋은 선수 중 하나였는데 제 개인적으론 이번 시즌 더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포체티노가 파머를 쓰던 방법, 그리고 지금 마레스카가 파머를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마레스카의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레스카는 4-2-3-1 투볼란테를 놓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파머는 여기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죠. 여기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파머와 같은 선상까지 높이 올라가서 10번 미드필더로 변화합니다. 혼자 남은 카이세도를 서포트하기 위해 한쪽 풀백이 미드필드로 좁혀 들어와 인버티드 풀백 롤을 소화합니다. 이러면 전체적인 대형이 3-2-4-1이 됩니다. 마레스카가 추구하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오른쪽 왼쪽 두 윙어와 두 10번 미드필더의 연계예요. 네투와 엔소가 링크하고 파머와 마두에케가 링크하는 이 두 듀오들이 각자 좋은 연계 플레이로 상대 진영을 공략하길 원합니다. 이 부분, 파머 옆에 있는 선수가 윙어라는 점이 포체티노 때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과거 포체티노 때를 살펴볼게요. 포체티노의 첼시도 4-2-3-1로 시작하는 건 같았습니다. 다른 점은 파머가 오른쪽 윙어로 출전했다는 점이었는데 이렇게 윙어로 나와도 파머는 중앙 가까이 좁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머가 중앙으로 좁히면 포체티노는 한쪽 풀백을 높이 올려보내서 그를 서포트하도록 지시했고, 이러면 전체적인 포메이션이 마찬가지로 3-2-4-1이 됩니다. 지금 마레스카의 시스템과 같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파머의 옆에 풀백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현대 축구에서 풀백이 공격적인 역할을 소화하는 건 이제 흔한 일이고, 어떤 의미에선 과거 윙어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태생은 수비수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일이 있더라도 풀백은 공격 작업의 서포트, 크로스나 컷백, 다른 공격수와의 연계 작업에 집중하는 일이 많아요. 물론 뛰어난 공격 능력을 가진 풀백들도 있긴 하지만 몇몇 예외들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이들은 공격 작업을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근데 포체티노의 시스템에서 파머의 듀오가 풀백이었던 반면 지금 마레스카의 시스템에선 파머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했기 때문에 그 옆엔 풀백이 아니라 윙어가 있습니다. 공격 작업에선 아무래도 수비수보다 더 직접적으로 골문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포지션이죠. 마레스카가 파머를 안쪽으로 좁혀둔 이유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머는 뛰어난 공격 능력,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가진 만능형 공격 자원이다. 그렇다면 파머를 윙어로 출전시켜서 그 옆에 풀백을 두는 것보다 그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시켜 그 옆에 윙어를 두게 만들자. 콜 파머와 오른쪽 윙어가 같이 출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른쪽 공간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울버햄튼전에선 이 파머 마두에케 듀오 쪽에서 무려 3골이 터지면서 파머의 옆에 윙어가 있을 때 어떤 파괴력이 나오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이러면 사실 마레스카가 왜 지금 엔소를 위로 올려 쓰는지, 왜 인버티드 풀백을 쓰는지도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파머가 미드필더로 출전은 하지만 다른 공간에 이리저리 관여하는 것보다 이 오른쪽 공간, 윙어와의 연계에 집중하도록 시키기 위해서 비어있는 반대, 왼쪽을 채워줄 선수를 아래에서 끌어오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 카이세도 혼자 원볼란테가 되기 때문에 투볼란테를 맞춰주기 위해서 측면에서 선수 하나를 끌어오는 겁니다. 즉, 지금 마레스카의 3-2-4-1은 파머가 오른쪽에서의 공격 작업에 집중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파머의 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마레스카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은 오른쪽 채널만의 연계는 아닙니다. 마레스카가 파머를 10번 미드필더로 놓은 이유는 이 오른쪽 윙어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앞쪽 최전방 스트라이커와의 연계도 포함되죠. 파머, 윙어, 스트라이커 사이에 삼각형을 원하는 겁니다. 이 삼각형이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가진 이 파머를 중심으로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중앙지역, 이 공간들로부터 첼시의 위협적인 공격 장면들이 지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이 삼각형의 링크 플레이는 지공 상황 때도 그렇지만 역습 상황에서 정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이에요. 팰리스전에서 첼시의 첫 득점 장면인데 역습 상황, 마두에케가 오른쪽 터치라인 인근에서 볼을 끌고 전진합니다. 보시면 중앙에서 잭슨, 그리고 그 사이에 파머가 함께 달려가고 있죠.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가선 파머 마두에케 듀오가 팰리스의 수비를 전부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기고 파머가 마두에케로부터 볼을 받아서 중앙 공간, 프리해진 잭슨을 향해 날카로운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잭슨이 깔끔하게 득점으로 성공시켰죠. 마레스카가 전방에서 파머를 중심으로 어떤 그림을 원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 외에도 마레스카가 파머를 중심으로 공격 시퀀스를 짠다는 걸 알 수 있는 전술이 또 있는데, 지난 팰리스전에서 마레스카는 오른쪽 풀백 귀스토를 단순히 안쪽으로 좁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윙어인 마두에케와 동일선상 혹은 더 높이 올려서 공격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는데요. 이러면 오른쪽 공간에 마두에케, 귀스토, 파머, 또 새로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이 장면처럼 귀스토가 마두에케와 비슷한 위치까지 높이 올라가서 파머가 있는 오른쪽 공간에 더 많은 선수를 배치하려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파머, 귀스토, 마두에케의 삼각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삼각형에선 파머는 조금 더 아래 위치에서 플레이메이킹에 집중합니다. 물론 경기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파머를 아래로 내려서 쓴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중앙 쪽에 붙여서 다른 공간에 관여하도록 시키거나 그런 그림들이 다소 나오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마레스카가 그리는 이상적인 축구는 오른쪽과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인근에서 파머가 볼을 잡고 주변에 침투를 감행할 수 있는 동료들을 최대한 많이 갖는 것, 그리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파머 본인이 직접 공격을 마무리 짓는 것, 이런 전술을 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포체티노 때의 파머는 팀의 플레이가 돌아가게끔 불확실한 공격 작업에 마무리를 해주는 윤활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지금 마레스카의 파머는 모든 공격 작업이 파머를 중심으로 세팅되는 팀 빌드업의 종착지 같은 느낌이에요. 아직 마레스카의 첼시가 가동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감독이 파머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이렇기 때문에 파머가 부상 없이 좋은 폼을 유지만 한다면 팀과 감독의 서포트 아래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